안녕 여러분. 제가 이 레스큐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이 교육을 들었던 선배님들의 리얼 후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 무물로 레스큐 교육 후기를 물어봤는데 답변이 다 하나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면에서 이제 덩치 2배 되는 분을 끌고 가다가 그냥 버리고 갈까 고민하셨던 분, 재난 영화를 찍었다, 죽다 살았다, 집에 가고 싶었다, 저 세상 갈 뻔했다. 그 반면 이제 추억이었고 내 한 몸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대체 이 레스큐 교육이 어떤 교육이길래 이렇게 정말 다채로운 반응들이 나올까 싶었거든요.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제 알 것 같더라. 오늘은 드디어 레스큐 교육의 꽃이라고 불리는 7번 레스큐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7번 레스큐가 끝난 후 다음 날에 시나리오 다이빙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측 불가 상황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다이버를 구조해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과연 우당탕탕 초보 다이버인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모자 코디, 이 뜨개 모자로 바꾸었고요. 약간 이 고래꼬리랑 이 파란 색깔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아웃핏으로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가 되게 많다. 고양이도 너무 귀엽고 진짜 아늑 그 자체인데요? 오늘 이거를 먹어볼 예정이에요. 약간 뭐랄까 그 제주도에 있는 작은 소규모 카페 온 느낌? 여기 진짜 워케이션하러 오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주 항공? 누가 왔다 가신 거지? 귀엽다. 이런 다이빙 용품도 파네요. 하나 살까? 시험은 좀 약한데 잘 통과할 수 있겠죠? 체감도 좋고 이렇게 풍경도 너무 예뻐서 공부나 작업하기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산미 없는 커피로 주문을 했고요. 이 손뜨개도 너무 귀엽다. 그리고 먹어보고 싶었던 망고플롯, 그 네버다이버에서 망고플롯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카페 망고플롯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좀 늠름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핑 마스크에 이걸 묻힐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은 딱 여기만 가려지겠지? 이렇게 여기 부분만 가려지게 여기는 징크 선크림이 이제 친환경 적이고 좋긴 한데 이 장비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서 좀 킹받더라고요. 그 대신 바닷물에서도 안 지워지는 게 포인트긴 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펀다이빙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레스큐 다이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시나리오 다이빙을 하는 날이고요. 피부에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징크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습니다. 고양이 귀여워. 굿모닝. 머리 헬로. 와. 팔에다가 이렇게 핀달치 해서 똑같아. 3분의 1 법칙 계속 유지해서 저 퀵 리버스 잡히지 않을 거리에서 퀵 리버스로 스톱. 가장 긴장되는 순간, 5번 레스큐 실종 다이버 수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목격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버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군가요? 마지막으로 본 장소는 어딘가요? 마지막으로 본 다이버는 누군가요? 이런 질문들로 수색 절차가 시작됩니다. 혹시 레스큐 다이버 계십니까? 그 후 팀을 나누고요. 그 지형과 상황에 맞는 수색 패턴으로 수색을 실시해요. 저는 이번에 U자 패턴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뭔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무의식 다이버 발견. 이때 무의식 다이버 역할은 웨이트벨트가 대신했어요. SMB를 쏘아 올려 수면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6번 레스큐. 무의식 다이버를 수면으로 데려오기. 접근은 항상 정면이 아닌 옆에서 진행해요. 언제든 패닉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기체 잔압 확인이에요.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상승할 때는 턱을 받쳐 기도를 유지하면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부력을 조절하여 수면까지 안전하게 상승해요. (7번) 레스큐는 수면에서 무의식 다이버 구조. 수면으로 올린 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얘기했지만 3분의 1법씩 계속 지시하면서 잡히지 않을 거리에서 퀵 리버스 가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이버 괜찮아요? 도와드릴까요? 시간이 금이야, 그치? 네. 다가가서 방법인데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건 탱크 밸브를 잡고 네. 그 다음에 한 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지지할게요. 로 일어나지 않게 조난자 발 쪽에 몇 초? 10초. 한번 하자. 그 다음에 최초로 구조업을 몇 번? 이에 머리 뒤로 제끼고 5초에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와서 여기까지 다 왔으면 이제 얘를 올려야 되잖아. 구조업 몇 번 하나 되지? CPR. 물을 뿌려서 다이버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봅니다. 무의식 다이버에게 접근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해요. 그 다음은 부력 확보예요. 조난자와 구조자 모두 BCD에 공기를 넣고 웨이트를 제거합니다. 장비 제거는 조난자부터 시작해요. 마스크, 후드, 호흡기를 순서대로 제거합니다. 호흡을 체크하고 호흡이 없다면 특정 인물을 지목해 구조 요청을 해요. 없습니다. 빨간 다이버님 119 해주세요. 네. 이후 구조 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후. 이 리듬을 끝까지 유지해야 해요. 장비를 벗기는 순간에도 멈추면 안 되는 게 키포인트였어요. 와, 이 거리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 레스큐. 무의식 다이버와 출수하기. 구조 호흡을 2번 실시하고요. 조난자를 밀어 올리고 30초 안에 끌어올립니다. 7, 8, 29, 그리고 교육을 마무리하고 상승하던 순간 눈앞에 정어리떼가 나타났어요. 아니, 이때 분명 나팔링에서는 정어리들이 다 사라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뉴렉 포인트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보홀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맛볼 수 있는
환상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힘든 교육 사이에서 만난 이런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순간. 레스큐 교육 중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까지 보다니. 영상이 이 장면을 다 담지 못해요. 이 장면은 진짜 눈앞에서 실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잠시 이 아름다운 장면 같이 감상해 보세요. 정어리는 정말 언제 봐도 넋이 나갈 만큼 아름답습니다. 빛을 받을 때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결 같은 몸짓들. 바로 눈앞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바닷속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교육 중에 이런 힐링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다니. 그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보홀로 교육 오길 진짜 잘했다. 보홀을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에게 보홀은 관광보다는 뭔가 배움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물이 있는 거야? 다이빙 후 시원한 쉐이크. 맛있는 핫도그. 잘 먹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장비들은 물에 소금기를 잘 끓입니다. 내일 시나리오 다이빙 하나 남았어요. 오, 물에 넣으니까 안 보이네. 오늘의 점심은 부추전이랑 새우 그리고 얼큰한 어묵. 얼굴이 엄청 큰 거예요. 어떤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검정이죠. 그냥 통제를 하려면 얘 탱크 위에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딱 겹쳐서 TV는 택배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가마를 같이 가로로 있는 물고 퉁. 그다음에 바로 오른쪽 어깨를 호스 거리. 롱수거리, 그리고 요거는 팔찌. 그리고 이제 롱수거리를 이제 잡아주는 스토퍼고. 긴벨브 어댑터. 그리고 이제 얘가 요크밸브, 딘밸브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다녀야 딘밸브 없는 데서는 요크밸브가 시킬 수가 있으니까 항상 끼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이번에 레스큐 교육을 받으면서 헬시온 롱호스로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왜 다이빙 고수들이 헬시온 장비를 많이 쓰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식 복습 문제를 풀고 저녁에 드디어 최종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발리카삭에서 시나리오 다이빙. 레스큐 시나리오 1, 2. 1은 수중 시나리오, 네, 2는 수면 시나리오. 1번부터 10번 레스큐까지 다 배웠잖아요. 네, 배운 대로 네. 실제로 잘 적용을 시킬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해보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 다이버도 오늘 하나요? 몰라요. 잘 알려주고 봐. 하면 재미없잖아. 그쵸. 너무 와요. 뻘이야. 시스템을 엄청 많이 쓰잖아. 웨빙을 팔로 샥샥 잘라야 되고. 만약에 하나 둘 버클 풀르고 그 다음에 크로스 스트랩이 통과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풀러야 돼. 강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구조도 식할 수 있고 얘가 어떻게 지금 내가 착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오른쪽 어깨 위, 왼쪽 오른쪽 엉덩이. 그리고 회사마다 틀려요. 진짜 집마다 다르네요. 그 고프로터 때 다이빙 사전 안전점검 UWRA 하잖아. 그럴 때 이제 상대방 거 B, B, C, D 너보고 빼보고 오랄로. 오늘은 발리카삭 시나리오 다이빙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다이빙 포인트는 다이버 7 현장 대응이랑 팀워크를 중심으로 한 실전 훈련이라고 해요.
검정 지느러미 바람수다. 목표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좀 유연하게 CD님께서 여기서 그냥 펀다이빙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시나리오 다이빙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건가? 펀다이빙을 이용해 롱호스 이용법을 교육해 주셨어요. 특히 이때 S드릴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헬시온 롱호스를 사용했습니다.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연습을 계속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수중에서는 큰 산호와 어린 부채 산호도 확인할 수 있어서 즐거운 다이빙이었어요. 이러했지만 즐겁게 다이빙을 마쳤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실시된 시나리오 다이빙. 왜 안강사님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비터 다이버팀을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블 체커 담당 1명, 스킨 다이버 2명을 파견해서 부위를 설치하고 수면 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다이빙은 수중 시나리오였는데 보통 수중에서 무의식 다이버 구조를 많이 해요. 두 번째 시나리오 다이빙은 수면 시나리오. 보통 7번 레스큐 수면에서 무의식 다이버 구조를 많이 해요. 저도 시나리오 1, 2를 레스큐 6, 7번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느낀 건 수색 상황에서 역할 분담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아지 안녕. 여러분, 저 이제 다이빙 끝냈고요. 다이빙 할 때 이 머리 진짜 강추합니다. 오늘 다이빙 2강하고 레스큐까지 했는데 완전 짱짱하게 남아있죠. 진짜 다이빙 끝날 때까지 머리가 이렇게 싹 고정돼서 흘러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샤워를 해보고 오늘 마지막 디브리핑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주고 상대방이면 이제 받아서 그 롱호수를 내려놓고 바다 물잖아. 네. 퉁. 볼트스냅이 있는 이유가 얘는 내가 물거나 상대방에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항상 오른쪽 어깨들이 걸려 있는 거야. 다이빙이 끝난 후 교육장에서 디브리핑과 9번 레스큐 응급산소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진짜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이불에서 꿀잠 자고 싶었지만 교육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CD님도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열정을 다해서 교육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항상 볼 다이빙 교육은 몇 년 동안 디퍼 다이브만 가는 이유입니다. 유아는 당연히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요 두 손으로 잡아서 실습 후 디브리핑 그리고 이론 내용까지 다시 맞춰보며 최종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합격! 여러분 저 드디어 패디 레스큐 다이버가 됐어요. 야호! 그것도 제가 추억이 정말 많은 보홀에서요. 잘 먹겠습니다. Talking out. Got a whole lot of words running out there in your mouth. Take it home, go, baby, go and show yourself. 과연 AI는 여기 다 되잖아. 맞아요? Time's out. Getting close now. All the stories that you tell, what a beautiful imagination. Should you tell them about what you 여러분 안녕. 오늘은 디퍼 다이브의 마지막 교육 날이고요. 오늘 다이빙이 다 끝나서 장비를 이제 다 말려놓으려고 세척하고 널어놨어요. 이참에 왓츠 인마이 스쿠버 다이빙백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장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소세지. 레스큐 교육의 총평.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 이론도 꽤 양이 많고요. EFR까지 해서 생각보다 내용이 꽤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하면 정말 다 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체력인 것 같아요. 수중에서 반복 훈련하고 사람을 막 끌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몸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제 꿀팁이 있다면은 레스큐 교육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옷소물 같은 고용량 비타민을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비포와 애프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거는 이 레스큐 교육을 받고 나서 다이빙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다이빙을 할 때 주로 펀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예쁘다, 산호 예쁘다, 물고기 아름답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다이빙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변 다이버들의 상태를 더 보게 되고 혹시 모를 위험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셀프 레스큐까지 더 면밀하게 좀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더불어 내 버디를 더 신경 쓰게 되는 점도 정말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잘 노는 다이버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다이버로 바뀐 느낌? 물론 제가 이번 교육을 들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정말 많아요. 아직 초보 다이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번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기분이었습니다. 엄지척.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긴 했었는데요. 그만큼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혼자 듣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만약에 같이 들을 버디가 있다고 하시면은 버디랑 같이 레스큐 교육을 받는 것도 정말 엄청난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받은 강사님이 장태한 CD님인데요. 제가 진짜 한 3년 전부터 이 CD님께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살아있는 다이빙의 전설이라고 부를 만큼 다이빙 경력이 30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아직도 현역에서 다이빙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다이빙 교육을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CD님 보고 계신가요? 저 우당탕탕 초보 다이버를 잘 케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레스큐 다이빙 코스 1편과 2편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